네,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도시단원인데, 도시단원은 사실 인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자료 분석 1, 여기 인구 변화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인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단원에서 다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자, 인구 다 외워야 되나요?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이거는 딱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인구. 자, 권역별 탑 3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 탑 3 지역만 외우는 게 아니라 지역 그 지역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권역별 인구 탑 3 다 이거는 꼭 외워주시라. 사실 해봤자 우리나라 권역이 뭐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주는 빼면은 다섯 개잖아요. 다섯 개. 다섯 개 권역에서 세 개만 외우면 15개예요. 사실 이 15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인구는 권역별 탑 3만 외우면 된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일단은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면은 이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그 변화율을 잘 보셔야 돼요. 변화율. 이 변화율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여기 인구 변화 그래프에 가 보시면은 2000년대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이 약간 그 평균적인 접선의 기울기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지역이 약간 화성, 용인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모든 식의 인구를 외워가지고 이 그래프를 푸는 게 아니라 증가율을 보는 거예요. 어디서 제일 많이 증가했는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사실 이 그래프 유형만 익숙해지면은 그 도시 단어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는 뭐 천천히 변하고 있긴 하지만 점점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쵸? 좀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한번 주황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다 같은 경우는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하지만 가파르진 않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이제 부산이겠죠. 부산. 왜 그러냐면은 이 교회화 현상 때문에, 교회화 현상 때문에 이렇게 부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구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공부하시면서 그 이유를 써놓는 거예요. 이유를. 어, 이제 부산은 교회화 영향을 받았고 화성은 이제 이기 신도시. 자, 그 다음에 자, 이 라 보시면은 아주 굉장히 특이한데, 또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만 굉장히 가팔라요. 그쵸? 이것도 이제 일기 신도시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이 나왔고 이제 김해까지 세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나가, 이게 이것도 교회의 영향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화가 다해서 나로 좀 이루어졌구나라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료를. 결국 이 그래프, 또 이 상대값으로 한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상대값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의 센값을 이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율을 좀 살펴보시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익숙해지면은 왜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아니면은 감소하고 있는데 가파르진 않고 완만하게 증가하는지, 이런 좀 논리가 여러분들에게 정립되실 거예요. 그러신다면은 이제 좀 기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자료랑 정확히 비슷한 자료죠. 2000년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이고, 이제 가 같은 경우는 자,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변화율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변화율.
자, 변화율을 보시는데, 자, 이 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감소를 했네요. 이게 이제 산청이 되겠죠, 산청. 참고로 산청인 건 이제 모르셔도 되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알파로 하고 시골이라고 그냥 적어놓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시골. 그 다음에 나와 다가 있는데, 자, 나는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완만하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자료에서 본 적이 없었죠. 굉장히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는. 이게 아까 부산의 감소 추세보다 굉장히 완만해서, 이런 것도 있나? 라고 기출문제 보시면서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생각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증가했는데, 자, 이게 이제 창원이겠죠, 창원. 자, 그러면은 이게, 이 나는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 기출 문제에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여러분들이 다루지 않으셨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아까 자료 보시면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 색깔을 일단 좀 초록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 전통적 중심지가 이런 추세가 나타나요. 이건 여러분들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는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가 경남의 전통적인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만한 증가 추세를 띈다. 혁신도시가 있어서 지금 보시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살짝 증가했었죠. 그런 것까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가와 다를 잘 결정하셨으면은 나 결정하는 게 어렵지 않았겠죠. 남은 게 하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기출을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나가 이렇게 완만한 증가 추세를 띠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 지역의 인구 추세는 이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정립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진주같이 좀 특이한 녀석들, 이런 전통적 중심지, 굉장히 완만한 증가 추세를 띠는 이런 지역들은 좀 따로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도시 단어는 그래도 괜찮은 게, 이 가나다 결정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 선지는 쉬워요. 그쵸? 선지는 굉장히 쉽고 분석하기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가나다 보시면서 언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지 아니면은 감소하는지, 그리고 얘는 추세가 굉장히 완만하다 이런 거를 조금 확인해 보시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지역의 개별적인 인구 변화 추세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묶어서 보는 겁니다.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 아니면은 특별광역시, 아니면 이렇게 진주처럼 좀 특이한 경우, 그리고 울산이나 뭐 포항 이런 남동임의 공업지역, 그리고 신산업지대 이쪽의 인구 변화를 묶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신산업지대 예를 들면은 서당하천을 좀 한 번에 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자료였다 말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나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국토종합개발계획 이거는 좀 예외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이거 안 보셔도 돼요, 글로 된 거 보지 마세요 하는데, 자, 이거는 조금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솔직히. 이게 왜 제가 따로 강조를 드리냐면은,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안 외우시더라고요. 이번 18번 문제는 1차, 3차, 4차인지 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는데 정답률이 60% 가까웠거든요.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공부해 주시면은 무조건 수능 때 2점 혹은 3점 챙겨갈 수 있는 거니까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공부하면 어렵지 않잖아요. 자, 이건 어떻게 공부해요? 물어볼 필요는 없고 그냥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외워야 돼요. 근데 이 밑에 이 5차 있죠? 5차 계획. 이거는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왜냐? 아니,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걸 왜 내요? 그쵸? 그래서, 이 5차 계획은 빼고 1차, 2차, 3차, 4차까지만 조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이거 꼭 공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5단원입니다. 5단원. 첫 번째, 일단 자원이 나오죠. 5단원에. 보시면은, 이거 당연히 볼 필요 없겠죠? 글은.
이것도 자료를 봐야 됩니다. 자료를. 자, 생산량 비율, 발전량 비율,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 비율, 이렇게 친절하게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건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 있는 1차 에너지 시도별 발전량 비용 그래프를 좀 볼게요. 밑에 보시면은 석탄을 이용한 발전량은 대규모 석탄을 이용한 발전량은 화력 발전소가 위치한 충남, 경남, 강원, 인천이 많다. 이런 거를 이렇게 밑줄 치시면서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는 영광, 부산, 경북, 울진, 경주, 울산에 입지했으니까 이 발전소가 많은 경우에 발전량이 가장 많다. 이런 거를 좀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받으리자면은 이 조력은 경기에서만 생산되는구나. 이런 거를 익혀 나가는 거예요. 일단은 1차 에너지가 나오면은 핵심은 원자력이고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면은 핵심은 조력입니다. 그래서 약간 원자력이랑 조력, 일단은 이게 출제되시면은 땡큐예요.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 혹은 두 개의 지역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이랑 조력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문제죠. 농업이랑 공업. 이것도 자 여기 필요 없습니다. 보지 마시고 이런 그래프를 보세요. 그래프 보시면은 여기 농업 다 나와 있어. 다 진짜 쌀 그리고 맥류, 채소, 과실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생산량 대충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뭐 경험농가 비율, 야 이게 좀 중요하죠. 경험농가 비율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농가 비율은 이렇구나. 그리고 경지 면적은 뭐 전남이랑 경북이 높네. 이런 식으로 계속 체크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밑에 다 나와 있어요. 이유가. 자, 주요 작물 생산량 볼까요? 경험 농가 비율 볼까요? 이게 중요한데 여기 다 원리가 적혀 있습니다. 지역 내 경험 농가 비율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근교 농촌의 비율이 높은 경기나 관광산이 발달한 강원 제주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자료가 중요했다. 그냥 근데 공업. 자, 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도 물론 보시면 좋아요. 전자가 어디서 발달했는지, 약간 수도권에서 발달했구나. 그리고 구미에서 발달했구나.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이것도 수도권이랑 남동임의 공업 지역에서 발달했네. 그 다음에 화학. 화학은 이제 뭐 울산, 여수, 서산이겠죠. 자, 그 다음에 제철. 제철은 뭐 포항, 포스코가 있고 광양, 그리고 울산, 당진 이런 데서 발달했구나. 자, 기타 운송 장비 이게 조선인데 이제 영암, 거제, 그리고 울산에서 발달했구나. 이런 식으로 보고 나가셔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공업은 뭐 아시잖아요. 이거 킬러 단어인데 항상 공업은 이 개념서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사실 대비가 잘 안 되세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출하액 비율이 나왔어요. 출하액 비율.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울산이 나왔으면은 출하액 비율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주 접하시면서 그 그래프 구조를 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울산의 출하액, 뭐 코크스가 1위고 자동차 2위, 3위가 화학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서 자주 접하고 그 그래프를 자주 접하면서 결국 외워지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공부를 하는 방향이 더 중요한 건데요. 보시면은 여기 9번 문제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들 잘들 푸셨던 문제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일단은 이 오른쪽 지도에 가나다가 어딘지는 알아야겠죠. 이거는 안다는 가정하에 조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가 각각 아산, 구미 그리고 광주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산 하면은 생각나는 제조업을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어떻게 공부를 해오셨든 아산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근데 혹시 이거 처음 공부하셔가지고 나는 아산에 대한 거 생각이 하나도 안 나 하시면은 안 적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아산 하면은 일단 전자랑 자동차가 생각이 나네 나는. 자, 그 다음에 구미. 자,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가 생각이 나 나는. 자, 그 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또 자동차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전기 장비가 생각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를 좀 색깔이 다른 펜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리고 한번 이 왼쪽 표로 가보는 겁니다. 다 보니까 이 전기 장비 출하액이 2등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파란 펜으로 표시를 해놓고
이쪽 광주에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전기 장비가 있었으니까 다른 곳은 내가 전기 장비가 발달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크게 못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전기 장비가 있는 다가 광주가 될 것 같은데? 라고 이런 식으로 매치를 시켜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B가 자동차겠죠? 왜냐면 광주 제가 생각난다고 적어놓은 게 자동차랑 전기 장비니까. 그래서 B가 자동차. 자, 그러면 A가 자동으로 남아있는 전자가 될 텐데, 가는 전자랑 자동차 둘 다 출하액 비율이 나타나고, 나는 전자밖에 출하액 비율이 안 나타나네. 그래가지고 이제 둘 다 나타나는 가가 아산이고, 하나만 나타나는, 전자만 나타나는 나가 구미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 지역하면 떠오르는 제조업들을 적어놓고, 이렇게 하나씩 매치를 시켜나가는 겁니다. 자, 이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6월 모의평가 대비를 위해서 제 유튜브에 공업 특강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울산, 이런 거 외우세요. 그 다음에 뭐 광주, 이런 거 외워주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은 좀 더 외워야 될 지역들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나는 광주가 이제 전기 장비가 있는 건 알았는데, 자, 자동차가 있는 건 몰랐어. 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전기 장비는 알아가지고 문제는 잘 맞췄는데, 자, 이 자동차 비율이 높은 건 몰랐네 나는. 하시면은 여기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차. 이거는 또 색깔 다른 펜 쓰셔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빨간색은 내가 이 광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던 것, 그리고 파란색은 내가 이번에 광주에 대해서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얻게 된 것, 이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괜찮을 것 같죠? 참고로 이 공업 단원도 선지는 솔직히 좀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지는 크게 받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했던 게 이 지도에 여러분들이 발달했다고 알고 있는 그런 제조업들 적어놓고, 그런 거 이제 빨간 펜으로 적어놓고, 이 문제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좀 파란색으로 적어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제조업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그런 지역들은 많지가 않아요. 자, 경기도부터 보면은, 자, 화성. 경기도는 화성만 좀 제조업 구조 외우시면 되고, 자, 이제 충청권으로 가시면은 서산, 당진, 아산, 천안, 그리고 충북의 청주까지 이 5지역입니다. 그리고 호남권은 전북에는 없고 전남에는 영암이랑 광양, 그리고 여수, 광주까지. 그리고 경남으로 가면은 이제 창원, 그리고 울산 외우셔야겠죠. 그리고 대구, 구미, 포항. 이 정도까지 외우면 돼요. 참고로 강원권, 제주권에서는 특별히 따로 외워야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15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15개, 이 정도만 좀 외워주시라 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지역 제조업 구조 물어보면은 저도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지역들만 외워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이건 제가 육모 특강 올려놓은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교통통신 발달과 서비스업의 변화 있는데, 자,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약간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당연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 백화점보다 수가 많은 거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들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엔제 가가지고 문제 풀이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단원입니다. 6단원이 이제 인구단원인데, 여기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죠? 자료를 봐야 됩니다. 자료를. 자, 성비, 중위연령, 청정치 인구 비율,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자, 성비 이렇게 자료 보시면은 높은 곳들에 이렇게 막 무지성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읽어보는 겁니다. 성비는 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초과한 지역은 남성이 더 많구나.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성비는 연천, 양구, 화천, 인제 등 군사 분계선 인근 지역이나 거제, 화성, 당진, 평택, 광양 등 중화공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체크를 해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중위연령. 이거는 뭐 근데 시골이 높겠죠, 당연히. 시골이 높은데 보시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중위연령이 심각합니다. 몇몇 지역 빼고는 중위연령이 다들 50세 이상이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인구 문제 좀 나타나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청정층 인구 비율은, 자, 여기 제가 항상 말씀드린 내용도 나와있네요. 청정층 인구 비율은 총 부양비가 반비례 관계다. 청정층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총부양비 낮다. 이렇게 의외로 개념서에 많은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층 비율은 이렇게 경기도랑 뭐 이쪽 영남권 일부 지역들, 이렇게 이런 지역들에서 높구나,
충청권도 높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해주시면 자료 보면서 천재층 인구 비율을 개별 지역에서 외울 수는 없잖아요. 이걸 개별 지역에서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보셔야 돼요. 지역군으로. 아, 이 경기도에 위치한 여러 지역들, 이 지역들은 청년층 인구비율이 높겠구나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화성도 높고 평택도 높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크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 이제 밑에 있는 것도 이제 이 성비랑 노령화 지수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성비랑 노령화 지수 같은 경우에는 또 성비는 여성분의 남성이고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00을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00이면은 이제 똑같은 겁니다. 100에 딱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100을 넘어가면은 성비 같은 경우에 100을 넘어가면 남자가 더 많은 거고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은 그 노년 인구가 유소년층 인구보다 많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조금 보시면서 밑에 설명 읽으시면서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외국인 이것도 똑같아요. 외국인. 자, 이거 위에 거는 인구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인구 문제 뭐 저출산 고령화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많이 듣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거 외국인 주민 수와 성비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자, 성비 이런 거 보시고, 자, 그리고 외국인 주민 비율 보시면서 여기는 결혼 이민자가 높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나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결혼 이민자 비율이 강원이 좀 높죠. 그래서 이런 점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 자료 가서 보시면은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경남 전남이 높다. 결혼 이민자 비율은 촌락에서 높게 나타난다. 유학생 비율은 대전, 부산, 광주, 서울 등 대도시에서도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딱 하나만 알려드리자면은 일단 저 위에 것들은 광역시랑 특별시잖아요. 그리고 춘천, 전주, 경산 이 세 개는 따로 좀 다시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들 세 개밖에 안 되니까 외울 수 있죠. 다들 이제 그 국립대나 아니면 대학교 수가 많아가지고 유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뭐 외국인 점인 성비는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은 촌락과 서울, 대전 등 일부 대도시에 낮게 나타나며 뭐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아서 높게 나타난다 성비가 이런 것까지 자료를 좀 보시는 겁니다. 자, 기출 문제는 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자, 여기 14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6단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요즘 또 이렇게 지역군으로 묶어서 출제되는 경우가 흔하죠. 근데 이 지역군 문제는 쫄 필요가 없는 게 그냥 하나의 지역만 생각하셔도 똑같이 문제가 풀립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일단 이 그래프는 다들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외국인 주민 수가 가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외국인 주민 수는 어디가 제일 많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야, 외국인 주민이 그래도 많으려면은 일반 사람이랑 똑같이 뭐 일자리가 많거나 아니면 뭐 도시거나 이래야지 외국인 주민 수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인 주민 수는 이제 이 김해 양산에서 가장 높겠다고 결론이 나오겠죠.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4단원에서 제가 도별 인구 탑3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 김해도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경남에서 2위 지역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외국인 주민 수는 적어 놓는 거예요. 외국인 주민 수는 자, 수에 비례하는구나. 수에 이렇게 적어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외국인 주민 수는 수에 비례하는구나 라고 적어 놓고 이걸 머릿속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유소년 부양비 이거는 제가 아까 외국인 주민 수는 그 수에 비례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유소년 부양비는 이제 그 촌락일수록 낮겠죠? 이런 식으로 낮은 것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촌락일수록 유소년 부양비가 좀 낮겠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사실 이 보성 이거 왼쪽은 장흥인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고 제가 외우지 말라 말씀드렸죠. 장흥. 그래서 이 다가 보시면은 유소년 부양비가 굉장히 낮아요. 이 세 지역 중에서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성이 되겠구나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나는 거제 통영일 텐데 이건 이제 보시면 외국인 주민 성비가 높죠. 자, 그래서 이것도 적어 놓는 거예요. 똑같이. 이거는 또 아까 자료에서 봤었죠. 중화공업 지역. 왜냐면 이제 거제 같은 경우 조선 제조업이 크게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또
자, 외국인 주민 수 지표는 수에 비례한다. 유소년 부양비 지표는 촌락일수록 낮다. 자, 외국인 주민 성비는 중화국공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높다.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가지고 가면서 이 지표에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지표. 뭐 외국인 주민 수, 외국인 주민 성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외국인 주민 성비, 외국인 유형별 비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인구 단어는 밑에 이 선지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자, 이 주위 연령, 인구, 인구는 빼고 이거는 인구는 외우고 있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니까. 그리고 노령화 지수, 총 부양비 이런 것들 이제 그러니까 지표 이렇게 어떤 지표를 나타내는 것들은 좀 알아보시는 거예요. 자, 중위 연령은 어디서 높을까? 중위 연령은 촌락일수록 높겠죠. 자, 그다음에 노령화 지수는 도시일수록 낮겠죠. 자, 총부양비는 청장층 인구에 반비례 하니까 이것도 이제 시골일수록 높겠죠. 이런 식으로 지표가 어떤 지역에서 높고 어떤 지역에서 낮을지 다들 체크를 해두시는 거예요. 자, 촌락, 도시일수록 낮다, 뭐 시골일수록 높다. 이런 식으로 지표 관련된 그런 어떤 기준을, 여러분만의 기준을 조금 세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사실 이것도 많은 거를 외워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외우신 도별 인구 탑3 그걸로 충분히 대비가 되거든요. 도별 인구 탑3로. 그래서 도시 단원이랑 인구 단원은 떼놓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 4단, 6단원 같이 공부해 주시면은, 함께 같이 공부해 주시면은 시너지가 나와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도 좋을 거고, 인구 값과 그리고 이런 지표가 어떻게 하면 높고 낮은지 그런 것들을 다 쏙쏙 암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단원입니다. 7단원. 이제 7단원은 북한이 나오는데, 자, 따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것은 이거예요. 북한의 개방 정책인데, 이 통일 국토의 미래 이런 건 안 봐도 되고, 딱 4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나선, 신의주, 금강산, 개성. 북한은 또 백지도를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4개 지역들이 어디쯤에 위치한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나머지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은 보시면은 자료들이 기후예요. 기후. 자, 기후. 그 다음에 밑에는 자, 식량 작물 재배 현황이니까 농업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봤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북한이 추가된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자료들과 비슷한 자료니까 그 비슷한 원리대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기후는 북한의 기후 나왔어요. 그러면은 3단원에서 기후 공부했듯이 하시면 되고, 농업 나왔어요. 그러면 5단원에서 농업 공부했듯이 하시면 됩니다. 북한이 나온다면은 이 개방지역, 그리고 기후, 농업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기후가 특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농업도 사실 잘 안 나오는데,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알려드리자면은 북한이 이제 북한의 옥수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 기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 그 육모 기후 특강이 있는 건데 이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제 육모 특강 유튜브 가셔서 기후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후는 그냥 남한 기후 공부한 거 똑같이, 농업은 남한 농업 공부한 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남은 단원들은 남은 파트가 딱 2개인데 수도권과 강원 지방, 그리고 충청, 호남, 영양 지방과 제주도인데, 일단은 이거는 이 2개는 백지도 플러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총 망라해 놓은 겁니다. 일단 백지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셨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주에 세계 소리 축제랑 한옥마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신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면은, 그럼 백지도는 우리가 암기를 했으니까 나머지 문제, 예를 들어서 문제 보시면은 봐봐요. 인구 증가율 마이너스 5% 미만, 뭐 0에서 5%, 그리고 10% 이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총 망라해 놓은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이거는 제조업 사업체 수랑 총 인구, 이런 건 이제 전형적인 백지도 문항이죠. 이런 거는 빼고, 자, 이런 거 보시면 제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5단원 공부하셨듯이, 그러니까 아까 북한 기후는 기후처럼 농업은 농업처럼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마지막 이 2개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걸 총 망라하기 때문에 그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제조업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면 제조업 공부한 거 그대로, 그리고 이렇게 인구 지표 관련된 게 나왔으면은 아까 인구 지표 공부했던 것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 제조업이 나왔으면은 제조업 공부했던 것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7단원은 그 북한 그 개방 지역 4개만 외우시고 어차피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복습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막상 그 기출문제 가시면은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게 그냥 백지도 문제가 보통 7단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제 이런 것도 마지막 단에 넣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호남 지방이랑 영남 지방을 다룬 거니까. 근데 이게 그냥 6단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분류로는. 그래서 이 7단원에서 이게 7단 문제예요. 백지도만 7단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신다면은 자, 대나무, 자, 배, 혁신도시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 어디 지역인지 알 수 있게. 자, 이거는 그 위치까지 알고 이름까지 아셔야 됩니다. 담양, 나주. 나주가 B고 담양이 A다. 그래서 답이 A, B겠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 정답이 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백지도를 좀 소홀히 하셨다는 증거인데 그 백지도만 공부하시면 사실 그 네다섯 문제 정도가 7단원에서 출제돼요. 백지도 문제로만. 그래가지고 백지도 잘 공부해 주시면 결국 7단원은 그냥 똑같이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지도 공부해서 이 문제를 풀 때 이 가, 나가 담양이랑 나주인 걸 알고 그리고 담양이랑 나주가 어디 있는지까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조금 백지도는 자주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백지도 각자 공부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 나주는 알았는데 담양을 몰랐네 하시면은 이 담양을 조금 다른 펜으로 적어주셔야겠죠. 대나무 하면 담양이구나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가가 담양인 걸 알았는데 담양의 위치가 A인지 C인지 헷갈렸어. 자, 그러면은 백지도 가셔서 외우는 거예요. A가 담양이구나. 이제 뭐 덤으로 C가 구례인 것까지 외우시면 좋겠죠. 물론 구례는 출제할 가능성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단원부터 7단원 그리고 백지도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렸는데 제가 각자 단원에서 강조드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강조드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개념을 완벽하게 하지 마시라. 개념을 완벽하게 하지 마시고 개념은 기출하면서 결국 완벽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좀 부족하더라도 기출로 가셔서 공부하는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한 방법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